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PSG 대 플라멩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이전과는 다른 색깔의 강팀으로 진화했다. 음바페 이탈 이후 개인 의존도가 줄어들고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템포가 더욱 강조됐다. 바르콜라의 측면 스피드는 여전히 PSG 공격의 핵심 무기다. 그의 1대1 돌파와 스프린트는 상대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중원에서는 주앙 네베스와 세니, 마율루가 점유율과 템포를 조절한다. 하키미의 오버래핑은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요소다. PSG는 높은 라인과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려 한다. 초반부터 속도로 밀어붙여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플라멩구는 남미 축구에 자존심을 걸고 유럽 챔피언에 도전한다. 스쿼드의 화려함과 기술적 완성도는 남미 팀 중에서도 최상급이다. 때 아라스카에타의 패스와 경기 운영은 공격의 출발점이다. 페드로는 단 한 번의 찬스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녔다. 제르송과 데 라크루스의 활동량은 중원 싸움의 핵심이다. 수비 시에는 라인을 내리고 촘촘한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역습과 세트피스가 가장 현실적인 득점 루트다. 경기를 느리게 끌고 가는 것이 플라멩구의 목표다. 전력과 템포에서는 PSG가 분명 우위다. 다만 플라멩구는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팀이다.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높다. 경기 흐름을 쥐는 쪽은 PSG다. 결국 피지컬과 속도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스쿼드 뎁스를 활용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리그 4패는 아쉽지만 홈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최정상급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일부 로테이션이 예상된다. 하지만 맨시티의 1.5구는 웬만한 팀 주전 이상이다. 필 포든이 공격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짧은 패스와 위치 교환으로 수비를 붕괴시킨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방코트 경기를 펼칠 것이다. 에티하드에서의 압박 강도는 더욱 올라간다. 브렌트포드는 순위와 달리 까다로운 상대다. 과거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한 경험도 있다. 전술은 명확하다.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린다. 핸더슨의 중원 패스와 티아고의 마무리가 핵심이다. 극단적인 수비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의 찬스를 노리는 운영이다.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면 버티기 어렵다. 홈에서의 맨시티는 리그에서도 다른 팀이다. 브렌트포드가 한 골 정도는 노릴 수 있다. 하지만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맨시티가 점유율과 찬스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화력 차이가 드러날 경기다. 세 번째 경기 페예노르트 대 헤이렌베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는 고강도 압박과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한다. 리그 2위라는 성적이 현재 전력을 잘 보여준다. 아야세 우에다의 결정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다.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가 매우 위협적이다. 퀸턴 팀버의 볼 운반은 공격의 다양성을 높인다. 홈팬들의 분위기도 강력하다. 초반부터 상대를 가두는 운영이 예상된다. 슈팅 숫자에서 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헤이렌베이는 젊고 역동적인 팀이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불안이 자주 노출된다. 라인이 올라간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 핵심이다. 딜런 벤트의 결정력이 중요하다. 수비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초반 실점 여부가 경기 전체를 좌우한다. 단판에서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수비 부담이 크다. 스쿼드 퀄리티 차이는 분명하다. 페예노르트의 홈 화력은 강력하다. 헤이렌베인이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 주도권은 홈팀이다. 무난한 승부 흐름이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홈에서 강한 팀이다. 맨디 소로사에서의 압박과 투지는 상당하다. 측면 스피드와 제공권이 주요 무기다. 비센테의 크로스는 공격의 출발점이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빌드업을 방해한다. 역습 전개가 매우 직선적이다.
홈팬들의 분위기도 큰 힘이다. 접전 상황에 강한 팀이다. 세비야는 점유율 축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원정 수비는 불안하다. 루케바키오와 로메로의 개인 기량은 위협적이다. 공격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수비 전환 속도다. 최근 패배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컵대회 경험은 풍부하다. 하지만 원정은 쉽지 않다. 이름값은 세비야가 앞선다. 그러나 상성과 홈 환경은 알라베스 쪽이다. 겨울 맨디소로사는 까다롭다. 세비야 수비 불안이 변수다. 홈팀이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크다. 5번째 경기 뉴캐슬 대 풀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시즌 내내 기복이 있다. 하지만 홈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다르다.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중원을 지휘한다. 고든의 스피드는 측면에서 위협적이다. 초반 압박 강도가 매우 높다. 홈팬들의 응원도 강력하다. 컵대회 집중력은 믿을만하다. 빠른 템포로 경기를 몰아갈 것이다. 풀럼은 조직적인 역습팀이다. 원정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한다. 스미스 로우와 이워비의 창의성이 핵심이다. 전방에서는 윌슨이 버텨줘야 한다. 수비 라인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방 역습이 주된 전략이다. 하지만 수비 집중력 기복이 있다. 압박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 전력과 홈 이점은 뉴캐슬이 우위다. 풀럼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기 내내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의 템포가 변수다. 결국 홈팀 쪽으로 흐름이 기울 전망이다.